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정상결전 당시 전쟁 참가자 전투력 순위 탑 20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정상결전이 시작된 직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투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들과 벤베크맨을 제외한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은 제외하였습니다. 20위에는 정상결전을 휘저은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정상결전에 참전한 인물 중 정확한 무력이 밝혀지지 않거나 활약을 하지 않는 인물들 중 루피보다 강한 인물이 분명 존재했을 것인데, 루피는 형을 구하기 위한 집념만으로 본인의 기량을 초월하는 활약을 하였으며 에이스를 구해낸 장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루피를 20위에 선정하였습니다. 루피는 현재는 사왕에 등극하며 세계관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한 인물이지만 정상결전 당시에는 칠모의 수준의 강자였으며 패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물이었기에 사실상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중요한 순간에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처형을 집행하는 해군들을 기절시켰으며 홀로 거프를 쓰러뜨리며 센고쿠의 경비를 뚫어내며 에이스를 구해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단순 활약도만 놓고 보면 루피가 흰수염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활약한 해적 측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위에는 의리의 사나이 징베가 선정되었습니다. 징베는 정상결전이 시작되기 직전 흰수염과의 의리를 지키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루피의 도움으로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이후 흰수염의 편에 서서 활약합니다. 징베는 정상결전에서 모리아를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아카인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루피를 지켜내기도 하였습니다. 징베는 세계정부를 고깝게 생각하는 인물은 아니나 인간과 어인의 화합을 위하여 칠모해가 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실제로 징베가 칠모해가 된 이후 어인을 착취하는 행위가 크게 줄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칠모해가 된 이후 오랜 기간 칠모해 칭호를 유지하였으나 떠오르는 신성 에이스와의 대결에서 판정패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정상결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칠모해를 소집한 뒤 해군편에 서서 정상결전에 참전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징베는 흰수염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이를 거부했고 결국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징베는 루피의 도움을 받아 임펠다운에서 탈옥했고 루피와 흰수염을 도와 에이스를 구출하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이후 징베는 본격적으로 루피와 엮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는 데 성공합니다. 18위에는 정상결전이 발발한 원인 에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에이스는 정상결전 시작 이후 별다른 활약을 하진 못했으나 루피의 기적적인 활약으로 처형대에서 풀려나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에게 죽기 이전까지 짧지만 굵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에이스는 탈출에 성공한 이후 순식간에 해군들을 쓸어버렸으며 아오키즈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스는 어린 시절 블루잼 해적단에게 처음으로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전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에이스는 과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인물이었으며 포텐셜만 놓고 보면 최소 상황급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이스의 아버지는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 해적왕 로저이며 에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루피와 함께 해군 영웅 거프에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이글이글 열매를 먹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기 이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기 위하여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리운 흰수염을 막고자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징베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징베와 혈투한 끝에 판정승을 거두었고 곧바로 흰수염을 만나 흰수염과 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흰수염과 에이스의 격차는 너무나도 심했기에 흰수염은 주먹을 휘두르지조차 않고 에이스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를 반강제로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시켰고 에이스도 조금의 방황은 있었으나 결국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습니다. 17위에는 대참모 추루가 선정되었습니다. 해군 중장들은 추루를 배려해주기 위하여 추루 보고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였으나 추루는 바다에서 안전한 곳은 없단다 병아리들아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자신에게 덤벼드는 해적들을 세탁해버리는 모습을 연출하며 해군의 대참모다운 강함을 연출하였습니다. 추루는 아직까지 전투 장면이 공개된 인물은 아니나 주변 인물들의 언급이나 전투력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인물인데요.
추르는 도플라밍고가 임펠다운에 수감되기 이전까지 돈키호테 패밀리를 전담하던 인물이며, 도플라밍고는 추르와의 대결을 기피하며 추르의 무력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며 추르의 실력이 평범한 중장들보다 훨씬 강함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도플라밍고가 루피에게 패배하고 칠무의 직을 박탈당하자 추르가 직접 도플라밍고를 호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소 프랑키 바르톨로메오 등은 드레스로자의 추르와 센고쿠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중장 추르와 전 해군 원수 센고쿠가 왔다고 라고 말하며 많고 많은 해군들 중 추르와 센고쿠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추르는 무장색 피기와 견문색 피기도 다룰 수 있는 인물임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추르의 정확한 전투력을 알 수는 없으나 최소 일반적인 해군 중장보단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6위에는 전 칠무의 보아 행콕이 선정되었습니다. 행콕은 루피를 가까이서 보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하였고 해군의 편으로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루피를 계속하여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순식간에 스모커를 제압하며 칠무의 다운 강함을 연출하였습니다. 행콕은 폐왕색 패기를 소유했다고 밝혀진 인물입니다. 행콕은 과거 단 한 번의 원정만으로 8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린 인물이며 그 이후 곧바로 칠무회가 되었기에 오랜 기간 현상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과거 천룡인들의 노예였기에 천룡인의 치부를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정보에서 행콕을 칠무회로 인정한 것을 보면 행콕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칠무회가 된 이후 정상결전에 참전하였고 정상결전에서 파시피스타를 원컵 내버리는 장면과 스모커를 손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칠무회 제도가 철폐되었을 때도 자신을 둘러싼 해군을 보며 우리가 칠무회가 된 이유는 강해서이다 라고 말하며 여유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검은 수염의 득단이 아마존 릴리에 침공하자 행콕은 카타리나 대본과 바스코샷을 석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15위에는 전 칠무의 크로커다일이 선정되었습니다. 크로커다일은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루피의 도움을 받아 임펠다운에서 탈옥하였고 곧바로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정상결전에서 미호크 도플라밍고와 마치기를 하였으며 아카인으로부터 루피를 구해주었습니다. 크로커다일은 과거 기어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패기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루피에게 패배하였으며 가장 먼저 등장한 칠무회였기에 사실상 칠무회 중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펠다운 편부터 엄청난 활약을 하며 서서히 평가가 상승하였는데요. 크로커다일은 임펠다운에서 루피를 만나 임시 동맹을 맺은 이후 임펠다운을 탈옥하는 동안 소소한 활약을 펼쳤으며 루피와 함께 정상결전에 참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에이스의 처형을 한 차례 막아내기도 하였으며 더플라밍고와도 고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내며 미호크와도 잠시 대등하게 겨루었습니다. 또한 징베와 루피를 추적하는 아카이누를 급습한 뒤 징베와 루피를 살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상결전 당시 크로커다일은 알라바스타 시절 크로커다일보다는 확실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에는 버기를 찾아가 버기를 포위한 군함 여러 대를 순식간에 괴멸시켰으며 버기 미호크와 함께 크로스 길드를 창설합니다. 14위에는 천야차 도플라밍고가 선정되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 정의는 승리한다고 그야 당연하지 승자만이 정의다 라는 명언을 날리며 독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즈의 공격을 매우 쉽게 피해낸 이후 곧바로 오즈의 다리를 절단내버리며 칠무회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각인시켰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지하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전세계의 해적과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무수히 많은 무기를 판매하거나 악마의 열매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카이도우에게 무수히 많은 인공 악마의 열매 스마일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정부와도 자주 거래하던 인물로 도플라밍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마리조아의 국보를 빌미로 세계정부를 협박하였던 인물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존재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세상이 뒤집힌다고 전해지는 마리조아의 국보를 들먹이며 CP0를 강제로 호출하기도 하였으며 정보 조작이나 가짜뉴스 살포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실실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도플라밍고는 실을 이용하여 타인을 조절하고
조절하거나 구름에 실을 매달아서 날아다니는 창의적인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실과 무장색 패기를 함께 활용하거나 실에 불을 붙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전투에서도 실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악마의 열매 각성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실로 만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며 더플라밍고는 실실 열매를 활용하여 루피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였습니다. 13위에는 흰수염 해적단 3번 대대장 조즈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는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 흰수염과 자신의 거리를 재보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조즈가 나타나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냈고 흰수염은 만족한 듯이 웃음을 짓습니다. 또한 이후 조즈는 홀로 아오키즈를 마킹하며 흰수염의 신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조즈는 어린 시절부터 흰수염 해적단에서 활약하던 인물로 과거 어린 시절 흰수염 해적단과 로즈 해적단의 전쟁에 참가하여 로즈 해적단의 간부 노주돈을 저지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즈는 정상결전에서도 종횡무진 활약하였는데요. 그리고 이후 곧바로 마린포드 크기만한 거대한 빙하를 마린포드에 던져버리는 모습을 연출하며 거인족을 아득히 상회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대치하는 아오키즈에게 브릴리언트 펑크를 장렬시켜버리며 아오키즈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르코와 흰수염이 당하며 한눈을 팔기 전까지 아오키즈를 계속하여 묶어두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조즈는 해군대장과도 겨룰 수 있는 강자라는 것을 연출하였습니다. 2위에는 화검의 비스타가 선정되었습니다. 비스타는 정상결전에서 미호크와 겨루게 되었고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우는 미호크와도 호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세계에는 정상급 강자가 미호크 외에도 더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 인물입니다. 비스타는 전세계에서 이름을 알린 대고모이며 세계 제1의 검사라고 불리는 미호크조차도 인정하는 강자입니다. 또한 조로가 와노코니 이후 대거모라는 이명을 획득하였는데 비스타는 이미 첫 등장부터 대거모라고 불리고 있었기에 최근 비스타의 강함이 재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비록 흰수염 해적단의 5번 대대장이긴 하나 과거부터 조즈 마르코와 함께 자주 묶이며 마조비라고 불리며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로 취급받았으며 조즈가 도플라밍고에게 조정당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후에는 비스타가 마르코에 이은 흰수염 해적단의 3인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설정집에서 흰수염 해적단의 행동대장이라고 밝혀졌으며 미호크와 호각으로 겨룰 수 있는 기량하는 굴지의 대거모라는 설정이 공개되며 비스타가 흰수염 해적단의 3인자라는 것이 거의 확정났으며 조즈보다 근소하게 강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1위에는 빨간머리 해적단 부선장 벤 베크맨이 선정되었습니다. 벤 베크맨은 샹크스와 함께 정상결전을 중지하기 위하여 마린포드에 나타났고 루피를 추격하려는 키자루를 막아서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키자루 라고 말한 뒤 해군대장 키자루를 완벽하게 막아서며 루피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벤 베크맨은 별다른 전투를 하지 않았으나 이 장면 하나만으로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의 위엄을 드러냈으며 사왕 최고간부 상위권 강자 정도 되면 해군대장을 막아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벤 베크맨은 샹크스와 함께 빨간머리 해적단을 이끌어가는 부선장이며 오랜 기간 빨간머리 해적단을 지탱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벤 베크맨은 타 사왕 해적단처럼 최고 간부 중 1위인 인물이 아닌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라고 밝혀진 인물이기에 야속, 럭키루 등 타 간부들보다도 서열상 확실히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임드 해적단 중 공식적으로 부선장을 둔 해적단은 로즈 해적단밖에 없으며 로즈 해적단의 부선장인 레일리가 로즈의 버금가는 명성을 가진 영과 흰수염 로저와 비견되는 무력을 가졌기에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 베크맨 역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 베크맨은 선장 샹크스가 가벼운 모습을 보이거나 오판을 하는 경우 직접 그것을 교정해주거나 자신이 샹크스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혀졌기에 샹크스가 벤 베크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